불법은 평등하다. 몸이 불편해도 사람으로서 무한한 빛을 바라며 최고의 행복 경애를 열 수가 있다. 그것을 실증하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나카가와가 어떤 일에도 지지 않는 강함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엄하게 훈련시키려고 한 것이다. 시니치의 단련이란 그 사람의 힘을 끌어냄과 동시에 각자의 생명에 숨어있는 불행의 일용을 끊는 다름 아닌 정신의 격투이다. 그는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도 나카가와의 일을 계속 생각했다. 시니치는 그녀라면 그 지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엄함은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을 불법과 인생의 스승으로 따르며 모여들었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청년들의 생명을 연마하여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애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시도했다. 그것은 일념을 응축하여 상대방을 생각한 그때 말한 어멜의 지도였다. 말이 엄하면 엄할수록 그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했다. 청년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그와의 지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매달리며 시니치에게 부딪혀갔다. 그것은 사자라는 신뢰에 연대로 맺어진 세계의 강함이기도 하다. 이 회합이 끝나자 시니치는 이바라키를 담당해온 스즈모토 미노루 이사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그 여자 간부를 꾸짖긴 했으나 그녀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일보만 더 자신의 벽을 부수면 행복의 대도가 열린다. 지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곧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에 돌아가 반드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승명과 싸움에 노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의 괴로움을 잘 아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 소중한 보배이다. 자네도 잘 격려해주기 바란다. 한편 나카가와 마사코는 숙소에 돌아오자 울면서 창제했다. 그러자 인사 면접 때 야마모토 회장으로부터 결코 물러서서는 않는다고 들었으면서도 역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았다.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자신에게 있어서 비굴해져 있었다. 선생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약한 마음을 깨뜨려 주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를 내고 계속까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스즈모토 이사가 찾아왔다. 그는 격려를 하며 시니치가 이야기했던 것을 말해주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다. 반드시 열심히 할 것이다. 라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당신의 분기를 촉구하려고 선생님은 일부러 그와 같은 지도를 하셨던 겁니다. 스즈모토의 이야기에 나카가와는 어둠 속에 빛이 스며드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으나 그 눈에는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청아한 환희와 맹세의 눈물이었다. 이날부터 나카가와는 감상의 구렁에서 결연히 일어섰다. 신이치는 연초부터 초놈을 아껴가며 진지하게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인생의 투쟁도 광파활동도 모든 것은 강한 결의 일념으로 결정된다. 패배의 원인도 장애나 냉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념의 후퇴와 좌절에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미증려의 홍계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천도 그의 확고부동한 일념에 있었다. 그것은 도다수세의 제자로서 높은 긍지로 결심한 인심이었다. 선생님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해 내가 말겠다. 그것이 시니치의 원동력이며 일념의 전부였다고 해도 좋다. 시니치에게는 장애의 험난함도 상황의 어려움도 안중에 없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일으킨 투쟁이다. 곤란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곤란했을 것이다. 무리라고 하면 일치가 무리였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일념이 후퇴할 때는 가로놓인 장애만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사실은 바로 거기에 패배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광선파 승패의 열쇠는 기심에 깃들인 약한 마음과의 싸움에 있다 해도 좋다. 신해체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념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인간혁명이라 해도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1월 3일 아침 신해체는 총무선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니타스 법제와 경례를 산책했다. 다이캐서 옆을 지나갈 때 삼나무 거목 한 그루가 가로놓여 있었다. 니타스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 이 나무는 이세만 태풍 때에도 미동수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무 전벌레에게 먹혀 어이없게도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계할 것은 몸속의 벌레이군요. 조직도 개인도 항상 몸속의 기심의 적과 싸우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거기서부터 지고 맙니다. 이 삼나무는 영법 고지를 위한 중요한 경우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니타스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새 첫 전국 간부회가 실시되었다. 시니치는 여기에서도 간부 스스로 자신의 일념을 변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승리의 태양은 자신의 힘 중에 있다. 겁쟁이라고 하는 기심의 적을 토벌하라고. 더욱이 호흡을 맞추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직의 강함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단결이며 간부가 호흡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간부끼리 호흡이 맞지 않는 조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해도 그 힘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회합에서 지부장이 학기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공력을 받아가자는 지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 옆에 있는 부지부장의 생활을 떠나서 신심은 없다.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한다면 하나로 정리될 이야기도 정리가 되지 않고 맙니다. 혹은 지부장이 우리 지부는 교학을 열심히 공부해 가자고 했을 때 실천 없는 경악은 관념이다. 결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고 지부 부장이 말한다면 듣고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호흡이 맞지 않는 전형적인 예로 오른쪽이나 학기가 지도에 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도가 대립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흡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맞으면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도 자연히 표현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 교학을 공부하자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실천의 교학이니 제목을 부르고 제목도 열심히 해가자고 한다고 듣고 있는 사람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립이 아닌 보충입니다. 야구에서도 강한 팀은 절묘한 팀플레이를 합니다. 일루수가 공을 쫓아가면 누군가가 대신 일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흡입니다. 일루를 지키는 것은 일루수의 일이니 나와는 관계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합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주자가 나가서 득점 찬스가 오면 자신은 아웃되더라도 보내기 번트나 희생 플레이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목적을 향해 승리하는 목적에 협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성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또 찰떡 같은 단계로 장단 개가를 여는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인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는 새로운 지부가 차례차례로 결정되어 갔으나 그 강화야말로 약진의 해의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해의 출발에 즈음하여 지부를 강화하는 요체를 마련두고 싶었다. 간부회 종료 후 신이치는 올 한 해 대승리를 맹세하며 참가자 전원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이로써 새로운 약진의 엔진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벗의 얼굴은 불타는 투지로 빛났고 가슴에는 혁신의 고동이 맥동치고 있었다. 아직 신은 기분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항공 기편으로 오사카를 경유하여 후쿠오카로 향했다. 규슈는 12월 본부간부에서 제1, 제2, 제3의 세계 총집으로 분할되어 의합당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규슈의 세계 총집을 결성대회는 8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고쿠라의 미하기노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개회 전부터 체육관에는 동양항파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구원의 서강 묘법에 광생파의 때는 맞도다. 힘차게 일어나 지금 이곳에 이 넓은 대지를 힘차게 밟고서 동양항파는 우리의 손으로 해당 야마모토 신이치의 아시아 지도에 발맞춰 동양의 행복과 평화의 빛을 보내라는 벗들의 결의가 담긴 합창이었다. 이 노래는 1954년 규슈 벗들의 애창가로서 탄생했다. 그 후 도쿄고이와 지부에서도 애창해온 노래였다. 노래가 탄생했을 무렵 규슈 벗들의 슬로건은 규슈 재팬은 우리의 손으로였다. 따라서 당시 가사의 마지막 1절은 동양항파가 아니라 규슈 재패였다. 그리고 노래 이름도 규슈 재패의 노래였다. 재패란 무시무시하고 전투적인 표현이긴 하나 거기에는 전 규슈의 문법을 넓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탁월한 의지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1957년 4월 제1회 규슈총회에 참석한 도다 두세이는 이 슬로건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부터 규슈 재팬은 우리의 손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견 좁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래도 규슈에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규슈에서는 곧잘 규슈 남아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표현을 그다지 쓰지 않는다. 홋카이도 남아나 간토 남아, 오사카 남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규슈 재패라 하는 것도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듯해서 스케일이 작다. 이왕이면 동양항파는 우리의 손으로라고 하면 어떨까. 도다 이 지도를 계기로 규슈는 애창가 가사도 동양항파는 우리의 손으로 라고 바꾸고 노래 이름도 동양항파의 노래로 하게 된 것이다. 도다 두세이는 예부터 대력과 교류가 깊었던 규슈에 동양항파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서거하시기 반년 전 규슈 총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한 도다는 아시아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참가학기의 사명을 말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의기와 패기로 일본 민족을 구제하고 동시에 동양 민족을 구제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도다가 규슈에서 한 마지막 지도였다.
규슈의 동지는 도다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겨왔다. 그만큼 시니치 아시아 방문을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며 이날의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를 시니치와 함께 동양 평화를 위해 여정에 오르는 날로 하려고 했다. 시니치는 이 자리에서 은사를 그리워하며 아시아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이달 28일부터 니타스 상인과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 다녀오겠습니다. 니타스 상인은 3대 비법초를 서사하시어 석전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니세란 대성이나 독일 본문의 관여인 3대 비법에 대해 말씀하신 이 어스를 매장하는 것은 진실한 불법이 드디어 일본에서 서안에 가는 천국의 증명입니다. 또 가로 세로 30cm, 두께 5cm의 화강암에 제가 쓴 동양학파의 문자가 새겨진 비석을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 도다 선생님이 염원하셨던 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청취하겠다는 제자로서의 맹세입니다. 신해체는 이 비석 기통에 입종 700구년 1월 28일이라고 날짜를 명기했다. 원래 2월 4일 예정이었던 매장 날짜를 출발일에 맞추어 1월 28일로 한 것은 니시른 대성인의 입교 개정의 날이 1253년 4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외 니타스 법주가 바라는 1년 부재 광선지파의 기원문, 방편품 수량품의 근행요전, 청모산의 흙으로 구운 첫전 또 동양평화의 시대를 도들어부터 기탁받은 수호회원의 연명부, 학회를 대표하여 이사들의 서명한 연맹부를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들 연명부에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라 도다 수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마키구치의 이름은 마키구치 문화관의 대표가, 도다의 이름은 직제선 친해치가 대필한 것이었다. 동양황파의 비석을 비롯한 매장품은 언제나 찾아올 동양민족의 행복과 평화가 실현된 광생스파의 그날에 다시 파내기로 했다. 말하자면 대제 묻는다는 것은 미래의 광선지파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의식이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체육관을 가득 메운 동지들에게 열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답게 여러분의 선교로서 동양민족을 위한 행복의 다리, 평화의 다리를 구축해갈 결의입니다. 그리고 저의 뒤를 이어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바로 동양황파는 우리들의 손으로라고 자각하고 계신 규슈의 동지 여러분이시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는 아프리카와 함께 AA 제국으로서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여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개발도 상에 있으며 경제 문제나 민족 문제 등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동서 양진영의 현세에서 그 대립 구조 때문에 언제 내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시아의 벗들과 마음과 마음을 서로 합쳐 생명과 평화의 철학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동포로서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동양황파란 바꿔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휴머니즘 정신의 종자를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활약할 무대는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크나큰 이상을 안고 또 현실에 대지를 단단히 밟고 다져 진심즉생활의 승인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반을 다지며 전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더한 층의 건투와 아름다운 인간 유저를 맺은 사이전 각 총집의 건설을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규슈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를 마친 후 시니치는 규슈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는 제안했다. 규슈에서 탄생한 동양학파의 노래를 전학기에서 애창하여 동양의 평화 건설을 매진해가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큰 박수가 터졌다. 그러면 이달 27일 본부간부에서 모두에게 이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는 일본 전국을 파동쳤던 것이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번 아시아 방문 목적은 니세른 대성인이 예언하신 불법 서한의 제1벌을 새겨 동양의 행복과 한국 평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니세른 대성인은 간여 8번 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달은 서에서 동으로 향하니 월제의 불법이 동으로 흘러갈 서상이며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달은 빛나기 시작하는 위치가 날마다 서쪽 하늘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월지, 즉 인도의 석전 불법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월지, 즉 인도의 석전 불법이 동으로 흘러가는 증거이다. 또 태양은 동에서 나온다. 이것은 일본의 불법, 다시 말하면 니세른 대성인의 불법이 월지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징조이다. 이 간여 8번 초 외에 현불 미래기 등에도 같은 취지의 어문이 있다. 모두 니세른 대성인의 불법의 서한을 예언하시고 동양, 세계의 광선진파를 나타내신 것이다.
도다수자인은 그 성운의 실현을 청각회의 사명으로서 신의씨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맡겼다. 만약 청각회가 없었다면 이 불법 서원이라는 본불의 예언도 허망하게 되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신의치는 회장에 취임하여 새롭게 맞이한 해에 그 선거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한 것이다. 그것은 불법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동양의 생명에 세계의 우기를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나라 세상을 둘러보고 아울러 청본산에 건립 기진할 대객전에 건축자재를 입수하는 일도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다. 대객전은 세계의 명품을 모아 건설하라는 도다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지는 홍콩, 실론, 인도버마, 타이, 캄보디아의 5개국 한 개 지역이다. 기간은 1월 28일에서 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예정이다. 상당한 강행군이라 해도 좋다. 멤버로는 학회에서는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 외에 이사인 세키 히사오, 모리카와 가즈마사, 부인부장인 기요하라 가스,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그리고 통역과 안내를 겸한 대학부 출신의 남자부 간부인 미카와 겐지가 동행하기로 했다. 미카와는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졸업한 후 버마의 랑군 대학에 유학한 적도 있는 청년이다. 한편 종문에서는 니타스 법조와 승려 한 사람이 동행하여 출국하기로 했다. 또 어사 3세 비법초나 동양강파라고 쓴 비석 등의 매장 방법에 대해서는 야마모토 신이치와 동행하는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중심으로 수어의 멤버와 남자부 간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비석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대로 땅속에 묻어도 문제는 없으나 그 이외의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부식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케이스에 넣어 매장할 필요가 있었다. 모리카와와 아키츠키는 남자 부장인 다니다 소이치와 의논하여 석유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화학을 잘 아는 남자부 간부인 아오타 스스모 등에게 매장 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기로 했다. 아오타 일행은 진작에 검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크롬 18%, 니켈 8%인 18 스테인리스 강이 녹에도 가장 강하며 보호케이스의 소재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높이 약 30cm, 직경 15cm 정도의 원통형 케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뚜껑은 나사식으로 하고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나사 부분에 비경화성 본드를 바르도록 했다. 본드를 비경화성으로 했던 것은 경화성으로 하면 굳어버려 발굴했을 때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케이스 외면에 부식 방지제를 입히고 뚜껑 주위는 부식 방지제를 바른 테이프를 감기로 했다. 또 매작품 하나하나를 폴리에틸렌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3중으로 밀봉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순환 문제는 해결했으나 여기에서 또다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인도에 들어가기까지는 홍콩, 실론, 인터넷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밀봉한 스테인리스 원통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